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정말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썸님께서 아까 우리 그 노 변호사께서 절망감 6번 선택한 무력감을 말씀하셨는데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와닿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추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통 미흡이라는 게 지금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포기를 한 상태로 보이시죠? 근데 목사님. 이거는 2위가 아니에요. 독단적, 일방적 7%랑 합치면 22%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단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누굴 단절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총선 패배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소위 민주공화국에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뭔가 태도를 좀 바꿀 거라고 지켜봤던 건데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건 다시 한번 소통이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을 안 하겠다. 독단적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미 4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있는 집권당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정 방향을 옳았는데 국민이 안 뽑았으니까 전 이때부터 뒤틀렸던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기자회견에서 뭘 하든 별로 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착해서 그래도 뭐라도 나올까 봐 지켜봤던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래서 언론들이 맨 처음에는 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이 정권하고 좀 잘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거 국민 여론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면 조금씩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은 프렌들리하고 국민들이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 여론과 민심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요? 2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전 이제부터는 꼭지를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거다. 이제 그 이전에는 총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심판을 하면 조금은 바뀌겠지. 조금은 바뀌면 아이고 이 탄핵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야 이거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거다. 그랬을 때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 정권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뭘 느꼈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희망이 진짜 없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때는 그래도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트라 베르시아모님 제가 이제 정확히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울증 먹으면서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대신 비난해 주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그나마 좀 풀리네요.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 욕하면서 대통령 비난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니까요. 참 사실 둘이 다 도끼 객끼이죠. 지금 서로 둘이서 이번에 총선할 때 얼마나 또 우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야합을 했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게 바로 지금 국민들이 말씀드리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1사분기에 지금 뭐 국가의 재정 적자가 지금 뭐 세수가 안 거친 게 원래 목표보다 한 75조 정도 덜 거쳤다. 이제 이것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부가세도 없는 네. 거고 법인세도 없는 거고 뭐 여러 이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어나간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을 좀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느낌일 거냐. 여전히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었으니 자 믿고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또 댓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비판을 좀 떠나서 네. 정말로 보수의 성지라고 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도 문재인이 너무 믿고 이재명 저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를 정말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맞다고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협치를 하지 못하는 국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저런 소수 정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해서 2년 동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을 죽이자, 뭐 이재명을 죽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병원 간다고 전화도 하고요. 그 전에 직접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목적도 없이 합의하는 안도 없이 급하고 쫓기고 몰리니까 막 전화해서 만나놓고는 어제 기자회견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의 문제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2년 뒤에 괜찮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시도민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싶다. 지금 이 심정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뭔가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방식을 찾아서 국민이 결단하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호장님,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뽀개버리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빈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빈이라는 네. 닉네임 쓰시는 분이 쓰레기차 보냈더니 똥차가 온 거 아닙니까? 참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보수도 제가 볼 때는 갤럽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빠진 상황이에요. 빠진 네. 상황이니까 어떤 보수의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를 철회한 측면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느낌상 거의 한 지금 한 보름 이상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가 놀라운 게 잘했다가 20%인데 잘못다가 70%예요. 서울 같은 경우 나름대로는 보수 또는 중도층 같은 경우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갤럽 내용에 의하면 70%가 잘못다가 잘했다가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대구 경북을 제가 이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수치상 그렇습니다. 원래는 2주 전에는 20%가 잘했다, 58%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 대구 경북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구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잘했다가 37%로 12%가 늘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소위 유보층으로 갔다가 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잘했다라고 하는 옮겨, 그러니까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소위 대통령이 흔들리면 보수와 TK 지역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보층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보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키면 보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등식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네. 대통령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지지하고 제가 볼 때 버릇 없어집니다. 버릇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전 그래서 대구 경북에 계신 보수층들이 대통령이 농단이 되지 않도록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해 주셔서 적어도 활짝 완전히 놀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러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뭐 맞아도 조금 있으면 도와주겠지. 이런 방식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